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몇 분 보시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따라가면 흙의 기운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흙 행성이 어떻게 됐고, 각 흙의 특성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흙의 성질, 그 다음 흙의 현재 상태, 그 다음 흙의 구조. 이건 모든 것이 퇴적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을 쭉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을 하시고 항상 토지를 하면 이게 머리에 항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앞으로 역학을 할 수 있는데, 토질 역학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숫자 계산하는 이런 데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못 가다가 끝납니다. 그 왜 이유가 왜 그런지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뒤에 거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 모르면 그냥 책 보고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관심이 없으면. 저도 실무를 계속 하면서 왜 이게 토질력학이 도대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다가 이거는 기초가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 지질 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겪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야기 흐름대로, 모든 역학이든 철학이든 뭐든지 역사든 다 흐름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식으로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리에 정돈될 수가 없어요. 특히 제 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라 제 머리랑 뭐 별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극히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고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흘러가게 해주면 모든 학문은 쉬울 것이다 하고 제가 이를 정리를 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암 있죠, 그죠? 원암은 화성암이 있죠, 그죠? 화성암. 그 다음 지구상 우리나라 대부분 75%는 전부 태적암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지각 구조를 받아서 깊은 곳에서 형성된 거. 그게 변성암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암이에요. 원암이라는 거 페어렌트락이라 했죠, 그죠? 그게 풍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침식을 받고, 우기시, 비 이런 것 때문에 침식을 받아서 태적 환경이 있죠. 원암의 장소에 퇴적된 거. 그 다음 운반된 장소, 그리고 지하수 아래 썩은 식물로 해서 퇴적돼 가지고 이 밑에 흙 행성이 생기죠, 그죠? 흙이 생기죠. 어떤 흙이에요? 흙 종류가 잔적토, 레지들 소위를 했죠. 원암의 원래의 장소에 퇴적되는, 이건 기계적과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형성된 거랬어요, 그죠? 그 이외에는 바람에 의해서 또는 뭐죠? 물에 의해서 또는 뭐예요? 빙하에 의해서 충적토, 빈적토, 붕적토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각각의 특성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피트와 유기질토, 이거는 왜 지하수 아래에서 썩은 식물에 의해서 퇴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머리에 앞에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들이 딱 요약이 되죠, 그죠? 요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흙매사에 들어가요. 우리 흙매사에 들어가요. 흙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체가 어떻게 생겼고 얼굴 모양이 어떻고 몸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묘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묘사를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 분류는 P를 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를 보고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의 흙 분류입니다. 흙 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A, B, C, A, B, A, B, O 하면 사람의 어떤 성격이 대충 나타나지, 그죠? 그걸 흙 분류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흙 분류 기호를 보고 아, 이건 어떤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흙 묘사와 흙 분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계속해서 한 3주간 계속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역학적 성질. 흙의 전단 강도. 이 전단 강도는 흙 자르는 거랬죠. 그죠? 두부 자르는 거랬죠. 흙 전단 강도. 그 다음 강성은 이게 많이 휘고 아니고 휘일 수 있냐? 그렇지 않으면 단단하냐? 하는 게 강성이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퇴적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흙의 자연적인 성질. 그 다음에 흙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흙 구조랬죠. 그죠? 이 상기 항목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데서 퇴적 환경에 든 영향을 받는데죠. 그죠? 디포지셔널 서컴스턴시즈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얼마나 간단해요. 세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아, 이게 퇴적 환경에 있어. 이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어떤 나무로 들어가죠. 그죠? 세 가지 성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차례차례로 들어가는 게 흙의 자연적인 성질은 흙의 크기가 있겠죠. 그죠? 흙의 입자 크기가 있고, 입자 형상이 있고, 입도 분포가 있어요. 이 차례차례 배웁니다. 그 다음에 표면 구조가 있고, 표면의 구조가 거칠거칠하냐, 부드럽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광물학, 어떤 광물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성질 자체가 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흙의 상태 보세요. 아래 사항들은 흙실의 상대적인 강도, 강성에 의해 받는다. 현재 얼만큼 업력을 과거에 받고 있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현재 지중 업력과 선행압밀, 이거 나중에 과거에 받았던 업력이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 정규압밀과 과압밀, 토로 이제 나중에 이거 구분하는 것은 이 흙에 대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그게 현재 상태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그냥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냐, 먼 역사를 가지고 있냐,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의 현재 상태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런 몸 상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나쁜 병을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루어졌냐, 안 그러면 초기에 이루어졌냐, 안 그러면 몇 달 전에 이루어졌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현재 응력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의 함수비와 간극비. 간극비는 함수비에 물을 얼만큼 하고 있냐,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느냐. 빵을 만들 때 우리 보면, 저는 빵에 비유를 합니다. 항상 흙을. 밀가루 그냥 있으면 반죽이 안 되죠. 그죠? 물을 첨가시켜야 됩니다. 첨가시켜서 조금씩 더 해서 더 단단해지면 또 다시 물을 첨가시켜 또 하죠. 그죠? 그게 이 밀가루가 품고 있는 그게 함수비죠. 그죠? 함수비. 원래 물 첨가한 것 나누기 해서 밀가루의 중량이 함수비입니다. 함수비. 그 다음 간극비는 뭐냐면은 흙 보면 흙이 촘촘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듬성듬성하죠. 그죠? 어떤 건 느슨하고 어떤 건 조밀하고, 그 안에 사이사이에 흙과 사이에는 뭐예요? 흙 사이가 원래는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사이사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극이라는 거예요. 사이 간자 해가지고 흙의 사이에 있는 그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흙 자체가 고체화되어 있죠. 그 고체화되어 있는 부피에서 그러니까 그 간극 사이에 있는 부피 나누기 흙 사이의 고체의 부피를 간극비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뒤에 상세하게 돼 숫자로 나타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알고 흙 사이에 있는 공간이 간극이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가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항상 공고히 하세요. 세립토가 있대. 세립토와 조립토가 있어요. 흙 종류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많은 흙들을 우리는 공학적으로 성질을 그때 그 흙마다 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진짜 어떤 부분은 세립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세립토, 굵은 거는 조립토라고 두 가지를 머리에 딱 듭니다. 여러분 흙이 너무 많죠. 그죠? 이거 토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흙 종류는 조립토와 세립토가 있다. 그것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조립토 사이즈는 어느 크기 이상이다. 세립토의 사이즈는 어느 크기 이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질력하게 접근하게 편해져. 그죠? 세립토는 함수비와 최적 변화, 그 다음에 비최적과의 관계, 이걸 에트버글 리미트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죠. 에트버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스웨덴에서 나신 분인데 굉장히 토질력하게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립토는 간극비하고 상대밀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거는 뭐 세립토는 함수비와 최적 변화와 이 비최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비최적 뒤에서 배웁니다. 그건 에트버그 리미트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조립토는 간극비와 상대밀도 관계인데 이거는 상대밀도인 DR 가지고 표시한다.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 세립토는 뭘로 구분하고 조립토는 뭘로 구분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나무만 찾아가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하는 로딩이라 하중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중을. 제하. 로딩. 로드에다가 ing죠. 이 제하는 unloading이에요. unloading. 반대죠. 그죠? 그거는 이력이라는 말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억력이 과거에 많이 쌓여 있다가 또 비바람에 의해서 깎여 있다가 또 다시 또 바람이 또 불러서 그쪽에 퇴적이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봤죠. 그게 억력 이력이라는 거예요. 흙 구조는 좀 말씀드렸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넓게 분산되어 있든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상기 항목들은 퇴적 환경에 지배된다. 흙분리는 그냥 일단 그건 뒤에 흙분리는 아시토블록과 토블록과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죠? 각 텀이죠. 둔 이것도 지금 컴팩션 상태에서 이게 컴팩션 스트렝스, 컴팩트 스트렝스 이게 뭐냐면 loose, dense 그 다음에 여기 loose, dense, slightly cemented 그 다음에 soft, firm, very soft, firm, stiff, very stiff, firm, spongy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요런 세대 여기 각 구조에 대해서 다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다 설명해서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고 아까 흙의 성질에서 흙의 성질 노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컬러로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걸 표시해 줘야지 설계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공학적인 성질 실험행하고 같이 엮어서 이 부분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그 최종 판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계에 적용하죠. 그 다음에 설계에 적용했을 때 현장에 가서 이 설계가 맞나 안 맞나 그것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롯데월드 100층이죠. 그죠? 그 100층짜리 그 다음에 각각 큰 구조물 있죠. 그 다음에 교량 그 다음에 터널 그 다음에 댐 댐 그런 구조물 다 토질에 다 관계되어 있어요. 상부에 아무리 좋은 구조물 지어봤자 기초가 엉망으로 돼 있으면 그거 소용없죠. 무너져 버리죠. 그죠? 공든탑이 무너진다죠. 그죠? 그렇게 돼. 그래서 소일 메카니즘 토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는 그만큼 중요하다.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설계를 잘못함으로써 한번 실수를 하면 왜요? 그 위에 있던 그 수만큼 돈을 많이 들인 그 빌딩들이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죠?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죠. 그죠? 사람도 죽고 돈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토질력을 배우면서 나는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자부심 대단해요. 흙묘사 한번 볼게요. 흙묘사
그 다음에 흙모에서 포괄적인 계획. 자, 흙모에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역학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자, 우선 흙의 성질에 대해서 하죠. 흙의 성질에 대해서 흙 행성은 토립자의 성질 한번 볼게요. 토립자의 성질 이제 첫 번째 해죠. 그죠? 첫 번째 항목 입자 크기가 나와요. 입자 크기. 입자 크기 한번 보세요. 입자 크기가 0.002mm예요. mm에서 600mm까지 다양하다 이거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흙 자체 한복해서 0.002mm 적은 걸 점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 0.002mm에서 0.06mm 사이를 실트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 0.06mm에서 2mm 입경이에요. 입자의 직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2mm 사이는 모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mm에서 60mm까지는 자갈이야. 그레이블. 자, 여러분, 점토는 클레이예요. 클레이. 외우세요. CLAY. 이건 실트. SILT. 그 다음 모래는 샌드죠. 샌드. 바로 외워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무르니까. 그 다음에 자갈은 그레이블이라. GRAVEL. 왕자갈은 코볼이라. 코볼. COBBL이라고. 볼드는 왕자갈이 아니고 한국말 생각이 자꾸 안 나네. 호박돌 있죠. 호박돌을 볼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봐요. 자갈은 2mm에서 아까 얼마나 했어요? 60mm 사이. 왕자갈은 60mm에서 200mm 사이. 200mm면 얼마? 20cm죠. 그죠? 20cm. 20cm에서 200mm에서 600mm 사이는 뭐예요? 호박돌 볼드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게 UK에서 사용하는데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걸 따라요. 그 다음에 그 부분 같은 부분 실트 한번 볼게요. 실트 0.02에서 0.06mm 사이를 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F, N, C로 나눴어요. 그것도 세분화됐죠. 세분화돼서 0.002에서 0.006까지는 F가 파인이에요. 파인. 세립이죠. 세립. 그 다음에 0.06에서 0.02까지는 뭐예요? 미디움이래요. 중립이라고. 중립. 그 다음에 0.02에서 0.06은 C에서 코러스라고. 조립이라고. 조립질 세립토. 이렇게 해요. 중립질 세립토. 세립질 세립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립토. 안 그러면 간은 중간, 그 다음에 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각 실트, 모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죠.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은 흙 종류가 몇 가지 돼? 두 가지랬죠. 그죠? 세립토와 조립토에서. 그러면 세립토, 조립토 구분이 어디에 가냐? 여기서 0.06mm. 요 0.06mm죠. 요 0.06mm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큰 걸 0.06mm보다 큰 거는 조립도 coarse grained soil. 외우세요. coarse grained soil. 그거보다 작은 거는 fine grained soil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소금도 그러죠. 소금. 가는 소금 주세요. 영어로 뭐예요? fine salt라고 그러죠. 굵은 소금 coarse salt라고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미리를 마이크로미드라고 그래요. 자, 이게 0.06mm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립토와 조립토로 나눈다. 그럼 세립토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 뭐예요? 조립토에 해당된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길거리에 가다가 눈에 보인다. 아, 그건 조립토구나. 0.06mm 이상이구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길 가다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나 필요, 공부를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호박도로 버제 200mm 이상, 왕자걸은 60mm 이상이다. 조립도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여기 조립도. 자갈도 fine, medium, coarse로 나눈다. 모래도 fine, medium, coarse로 나눈다. 세립토도 실트에서 fine, medium, coarse로 나눈다. 점토는 0.002mm 이상이다. 이하다. 항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점토 0.002mm. 어떤 때는 0.0027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0.002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는 어때? 저는 현장 가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현장에서 이게 실트다, 크레이다 금방 알아야 돼. 그럼 뭘 했냐? 부츠에 흙이 묻었어요, 그죠? 실트는 씻으면 분리가 돼. 알겠죠? 분리가 이렇게 돼. 털어낼 수가 있어. 만약 실트가 손에서 건조되면 먼지로 털 수가 있어. 털 먼지가 나. 그건 실트다. 근데 크레이는 뭐예요? 부츠에 묻으면 긁어야 돼. 씻어도 쉽게 지지가 않아. 손에 점토를 건조시키면 점토는 손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상태를 오점을 나게 테인트라고 했죠. 테인트. 더러운 상태. 더티 테인이죠. 더티 테인이죠. 더티 테인트 썸씽, 더티 테인트 뭐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더티 테인트 소일 하면 이게 뭐냐면은 점토를 구분할 수 있는 육안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티 크레이, 우리 나중에 표시해 실티 크레이. 왜냐면 점토만 있지 않아요. 집 현장에 가보면 실토가 있죠.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그죠? 그럼 작게 섞여 있는 것은 앞에 뭐라면 형용사로 붙여가지고 y를 붙여서 실티라고 붙이죠. 알겠죠? 실티. 크레이가 작다면 크레이 EY라고 붙여요. 형용사로 만들어주죠. 형용사로 만들어주죠. 크레이 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흙의 성질의 형상 있죠. 형상. 어떤 형상은 모양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둥근 형상이 있고 각진 형태가 있고 부분적인 각진 형태가 있고 납작한 형태 있어요. 교수님 이거 왜 배웠어요? 형상에 따라서 우리 공학적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자, 부드러운 거, 동글동글한 거하고 각진 형태가 만약에 있다고. 자, 굴리봐요. 어떻게 돼요? 뚜글뚜글하면 그냥 굴러가. 멈춰질지는 몰라. 각진 거는 어때요? 가다가 탁 멈춰. 왜? 마찰력이 그만큼 그 각진 부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빨리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도 한번 보세요. 입도는 입자의 분포라고 했어요. 입자의 분포도. 입도 분포. 자, 요건 이제 CU, CC, D50, D100, D30, 이거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입도를 알기 위해서 입자의 분포도를 입자들의 분포도 분포 참 분포를 입도라고 해요. 입도 분포에서 이런 CU, CC, D50, D100, D10, D30, D60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방법은 KSF2302 이 규정에 의해서 분석을 해요. 자, 분석 방법에는 흙에는 두 가지가 있댔죠. 뭐가 있어요? 세립토와 조립토. 그러면 체분석할 때도 조립토, 세립토를 구분해야 되죠. 그죠? 자, 조립토에서는 체분석을 한다. 체분석.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건 도저히 분석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비중계 분석을, 비중을 재서 분석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해요? 세립토에 적용한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기사시험에도 반드시 나와요. 조립토. 자, 조립토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체분석, 비중계 분석, 뭐 다른 분석, 다른 분석 이렇게 쭉 나와요. 체분석.
그럼 한 문제가 벌써 5초 만에, 5초가 아니라 1초 만에 달라지죠. 그죠? 세립토, 비중계 분석. 두 개를 외우세요. 이거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엉뚱하게 실험하는데 조립토를 하면서 비중계 분석한다고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이론을 알고 실험에 나중에 2학년 때 실험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분석 방법 한번 볼게요. 체분석과 비중계 분석. 자, 체분석은 조립토에 한댔어요. 우리 교과서에 토질력학 교과서에 페이지 20페이지 테이블 2, 3에 있어요. 자, 표준 시험체 1년 번호가 있어요. 요 위에서부터 체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쭉 있어요. 쭉 있어요. 갈수록 채 보면 이렇게 네모지게 있죠. 그죠? 요래 체가 돼 있어요. 크기가 다르죠. 제가 지금 똑같이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의 채는 가장 이 사이 이 거리가 세 번째 채 사이즈가 큰 거, 가장 큰 거. 그 다음 갈수록 되게 가늘어지죠. 그죠? 가늘어진다. 그렇게 나왔대. 마지막에는 용기, 채가 없는 용기 그릇을 밑에 받으시네. 그걸 각각 연결을 해서 어떤 기구에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요 기구에 진동을 주는 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흙을 여기 이제 올리죠. 그죠? 흙을 첫 번째 옵니다. 그럼 내가 흙을 떠서 이렇게 담았어요. 그럼 여기 진동을 막 가해. 진동을 이렇게 가하죠. 그죠? 막 가해. 뭐 하면 이게 체분수가 드드드 들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입자가 작은 것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서 최고로 작은 거는 뭐예요? 용기 속에 담겨져. 그죠? 아래로 진행할수록 작은 체 크기다. 자, 체분석, 체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4번체가 있어요. 10번째. 여러분 책에서는 엄청 많은데 이렇게 고치세요. 4번째. 주로 서 있는 게 4번째, 10번째, 40번째, 60번째, 100번째, 200번째. 이 위에는 거의 서 있지 않아요. 4번째 크기는 이 사이즈 하나가 이 사이즈 눈금 사이즈가 4.75mm 4번째. 많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2mm까지는 아까 모래랬죠. 그죠? 그 다음에 40번째 0.45mm, 60번째 0.25mm, 100번째는 0.15mm, 자, 200번째는 0.075mm예요. 이거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세립토인 점성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 체분석하는 방법밖에 순서를 흙을 건조로에 오븐에 건조시키고 흙과 각각 흙이 없는 채의 무게를 측정한다. 그죠? 첫 번째. 어딘 용기에 담아야지 우리는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흙과 각각 흙이 없는 채의 무게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각 채에 각 채 흔들었죠. 그죠? 진동에. 흔들고 난 뒤에 남아있는 흙의 중량이 결정된다. 그 다음 각 채를 통과한 중량 누적을 구한다. 누적이 뭐냐면 통과한 중량. 내가 만약에 3번째에 있다. 3번째 통과한 중량이 있죠. 그죠? 3번째 남아있는 중량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전체 중량을 곱하면 각 채를 통과한 중량의 누적 퍼센트를 계산. 각 채마다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전체 중량으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돼? 몇 퍼센트 통과했다는 게 나오죠. 그죠? 3번째를 통과했다. 이게 만약에 3번째까지 20%가 나오고 80%가 통과했다. 그럼 뭐야? 80 나누기 100이죠. 그죠? 100. 그러니까 80%가 통과한 거죠. 그죠? 전체 중량이 100이다. 100g에 통과한 게 80%다. 그러면 이게 80%죠. 그죠? 이게 80%. 이렇게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면 통과율을 이야기해요. 통과율. 나중에 뒤에 그래프 배웁니다. 뭐예요? 비중은 측정 시간에 따른 부유물의 흙 중량에 의존한다. 맞죠? 당연하죠. 비중이 큰 것은 빨리 따라가겠죠. 그죠?
자, 이 스토크 법칙은 뭐냐면 V는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5로 나누기 18 예타 곱하기 D의 자생. 감마 S는 뭐냐면 뒤에서 설명이 안 됐나? 이거는 흑의 단위 중량이 흑 단위 중량. 입자 토립자 있죠? 토립자의 단위 중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래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흑의 토립자의 단위 중량에다가 토립자의 부피를 나눠준 기 토립자의 단위 중량이에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감마 워로는 뭐예요? 물의 단위 중량이죠. 물의 단위 중량이에요. 물 단위 중량을 빼서 나누기 18. 그 다음에 예타는 물의 점성이, 물은 항상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점성이 없는 물이 있긴 있어요. 점성이 없는 물을 우리 실험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물은 다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점성 나누고서 곱하기 D의 자성이 나와요. D의 자성은 입경의 지름이죠. 그죠? 지름이죠. 자, 입경의 지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D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입경 지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V는 고 ZR 나누기 T라고 그래요. ZR은 비중계가 아까 앞에서 그림 보았듯이 비중계 높이가 있어요. 나중에 실험을 해보는데 여러분 지금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비중계가 깔아놓는 그 높이가 있어. 높이에다가 시간을 측정해. 그게 속도예요. 속도. 자, 이 시계에 의하면 진강 속도는 입자 크기 자성에 비례하고, 자, 입자 크기 자성, 이거 식을 외워야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냐? 진강 속도는 어디에 자성에 비례한다. 자성의 3성에 비례한다. 그냥 성에 지름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자성에 비례한다. 물의 점성에 뭐예요?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래서 이 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 식 외우셔야 돼요. 이 식 외우고. 이 식을 이제 본식에 대입시켜요. 여기 비중계 높이. 실제로 우리 실험하는 그 높이하고, 비중계 높이하고 해서 그때 시간 있죠. 시간. 비중계 높이가 측정되는 그 시간, T를 나눌 때, 거기 시간인데, 그걸 이 스토크 법칙에 잡아 넣어요. 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든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D, 요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D가 뭐예요? D가 우리가 원하는 입경이죠. 그죠? 입자의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복잡한 그것은 요 바꾸면 루트 18 예타 나누기 감마에서 마이너스 감마 5를 C 값으로 뒀어요. C 값 나누기 곱하기 루트 ZGR 나누기 실제로 재는 거죠. 그죠? 요거는 실제로 재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비중계 분석에서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요 앞에 C 값은 고정이 알 수가 있죠. 그죠? 볼 수 있는. 물의 점성도 알고 있고, 흑의 단위 중량도 알고 있고, 물의 단위 중량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C는 우리는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노원이에요. 노원. 뭐만 재면 되죠? GR 나누기 T로 속도만 재면, 그게 루트만 해서 곱하면 우리는 입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GR은 L1 플러스 1 over 2 가로 L2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A라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요 L1은 비중계 구부가 이런 거 이제 아까 비중계 요래 봤죠? 그죠? 요래 생겼죠? 요 밑에 기 구부예요. 여기 구부. 발브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백일전등 있죠? 다마라고 생각합니다. 다마 좀 이상하다. 백일전등 전구 있죠? 전구라고. 다마는 그 일본 말이네. 구부라고 합니다. 구부의 상단부터
축 위에 일근점까지 거리를 이야기해요. L2는 뭐냐면 비중계 구부의 전체가, 이 구부의 전체가 그냥 항상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항상 나와 있어요. R. 일정해. 똑같아. L1은 다르죠. 그죠? L1은. 상단부, 구부의 상단부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를 읽었다. 여기를 읽었다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뭐죠? L1이죠. 그죠? L1. 여기 L2. 요게 뭐냐면, 점토의 성질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요. 비중계를 넣어보면 뜨는 그 깊이 뜨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식 가지고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식으로 지금 GR을 구합니다. GR 나누기 T 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VB는 비중계 구부의 부피, VB. 요 비중계 구부 부피도 일정하죠. 그죠? 똑같죠. 그죠? 부피. 그래서 요게 각각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GR이 나오죠. GR에서 그때 재는 시간 T를 구하면 7로서 나누면 뭐예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아까 상수 있죠. 상수 물의 점성, 물의 단위 중량하고 그 다음에 흙의 단위 중량 그 관계에서 C 값을 구해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세립토의 입경이 나온다. 세립토의 입자의 크기, 지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 해보세요. A 또 말하는데, A는 메스실린더의 단면적, 메스실린더 단면적 다 알잖아요. 그죠? 메스실린더의 그 단면적. 요 단면적. 자, 메스실린더 단면적. 그림이 좀. 자, 메스실린더 단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토립자의 비중하고 앞에 상수 있죠. 아까 물의 점성, 그 다음에 흙의 단위 중량 마이너스 물의 단위 중량. 그래서 나눠서 루트를 씌운 게 C값 상수 있죠. 상수의 온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냐. 온도가 T1, T2, T3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온도가 높을수록 자, 온도가 높을수록 밑으로 가죠. 밑으로 C 값이 어때요? 온도가 높을수록 C 값이 작아지죠. 그죠? 작아져. 당연하죠. 당연해. 왜? 물 자체가 볼수록 점성이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낮아지게 되죠. 그죠? 작아지게 되죠. 물의 점성이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아까 루트 물의 점성 나누기 흙의 단위 중량 마이너스 뭐였어요? 물의 단위 중량이죠. 그래서 그 루트 씌운 게 C였어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점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토립자의 비중에서. 그 다음 같은 입자에서 같은 물의 점성과 흙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에서 온도가 높을 때 낮아지면서 어때요? 낮아지면서 토립자 비중이 어때요? 비중이 자꾸 증가하죠. 이렇게 자꾸 증가해요. 이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그림을 보는데, 그래서 토립자의 비중과 상수와의 관계는 이런 그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온도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변화량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몇 도에서 쟀다. 그 온도에 대한 뭐에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비중계 분석은 뭐였어요? 0.0002mm 이상인 데서만 작용돼 됐죠. 그거보다 작은 데서는 브라운 운동이 됐어요. 브라운 운동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입자 크기 0.02보다 작은 토립자의 경우의 침강은 브라운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 즉 액체나 기체 속에 불규칙하게 운동해. 규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0.02mm 작은 데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알아야 돼요.
비중계 분석은 몇 미리, 몇 미리 이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0.0002mm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 브라운등은 불규칙한 액체나 기체 속에서는 이게 입자 자체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규칙적인 운동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거로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 시간 수고하셨고, 토질력학 들어오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둘째 시간 셋째 시간도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